안녕하세요. 행정멘토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전은 성심당의 도시, 빵의 도시라는 별칭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대전에 생긴 빵택시에 관련된 방송을 보았습니다. 10월 4일자 생방송 오늘 아침에 보시면 빵택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사님께서 특별히 이 관광객들에게 아침형 빵 큐레이팅을 제공하고 또 대신 줄을 서준다든지 뭐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호응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이 빵택시가 영업 중단인 상황이고, 아까 전에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은 받지 않고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왜 이런 좋은 취지의 빵택시가 영업을 할 수가 없는지, 그런 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어떤 유튜브 분께서 직접 빵택시를 소개해서 조금 더 유명해지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해당 유튜버분 블로그에 가보면 빵택시가 영업이 중단되었다는 걸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안 돼부터 시작한다라는 댓글도 있고요. 일단 위법이긴 하다, 그런 반응이 있는데, 사실 이 택시의 이제 취지와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느낌이 없지는 않은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대전시의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택시기사님의 위법행위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 오늘은 빵택시가 왜 운영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전 빵택시가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 대전의 명물로 좀 유명해지고 있던 빵택시의 요금은 시간당 3만원이었는데요. 그래서 대전시청 관계자가 이렇게 말하죠. 미터기대로 돈을 받으면 되는데 기사님은 시간당 얼마를 정해서 받았잖아요. 자, 이게 이제 위법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가지라는 말을 관광지에서 종종 씁니다. 이 바가지를 다른 말로 하면 부당요금이 됩니다. 즉, 지금 빵택시 기사님이 1시간당 3만원을 받는 것은 이제 부당요금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이 법에서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운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정해놓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거리 운임을 쓰고 그 외에 예외적으로 시간 정액 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택시, 아까 바가지 말씀드렸죠. 택시의 요금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손님이 부당요금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택시는 이 시간정액제 요금을 원래 쓸 수가 없는 게 기본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제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데요. 아까 그 유튜버님 썸네일에 기사님 면허 취소 점점점이 되어 있었는데, 면허 취소가 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왜냐하면 이 기사님 같은 경우는 회사 소속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개인 택시가 아니고 이제 법인 택시의 이제 기사님인데, 만약에 이러한 기사님을 회사가 제재하지 않으면 결국은 회사가 이제 택시 면허가 취소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도 요거를 이제 그만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단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 어느 한 개를 선택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사님이 법을 위반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대전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관광 발전을 위해서 생각한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지만, 어쨌든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대전시 탁상행정이라고 하기에는 현재 현행 법이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이를 이제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제가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빵 투어를 할 수 있는 빵 택시는 존재했습니다. 상당 부분이 조금 잘렸는데 이 로이쿠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행 상품을 이제 판매하는 곳인데 한국관광공사도 인정한 서비스로 일단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택시 투어라고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렇게 빵지 순례를 코스하는 여행 상품이고, 이용 시간은 4시간입니다. 이제 상품 가격은 최대 4명이고 이제 12만원이라는 거죠. 즉 1인당 3만원이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포함된 건 이제 택시 요금과 이제 주유비가 있으니까 교통수단이라고 이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여행 코스는 이제 성심당이라든지 이제 유명한 장소를 갈 수 있게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가 좀 단순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런 코스가 이제 전국 각지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빵 투어라는 여행 상품 자체는 즐길 수가 있거든요. 대전 택시 투어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빵 맛집 올킬 코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여기는 좀 여행 상품의 내용이 더 나는데, 오히려 서비스는 아까 그 빵택시 기사님이 훨씬 더 제공을 많이 해주시죠. 제가 사실 이 사이트를 이제 보고 나서 좀 의아했던 게, 아니 대전은 관광택시가 없던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버젓이, 자, 이 요금제는 거리로 계산된 요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관광택시들이 이제 사용하는 시간 정액 운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관광택시를 이제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이런 운임을 허락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대전도 그 전국을 이제 제공하는 로이크라는 사이트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관광택시라는 게 전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럼 어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지를 검색하고 싶은데 솔직히 검색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아까 전에 로이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있었지만, 이런 내용만 보면 10군데라고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검색을 해보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곳도 관광택시가 있어요. 특히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도 관광택시가 있으니까 아까 전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관광택시를 이제 운영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택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예군인 관련 내용을 규정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해보면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2021년입니다. 무려 4년 전에
관광택시 발대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시에서 9명의 기사님한테 관광택시 기사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고 뭐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강부릉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4년 동안 따로 나오는 정보가 없어서 이게 지금 관광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뭐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보통 이제 지자체에서 관광택시 사업을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모든 택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업자 뭐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선정된 회사라든지 뭐 개인 택시 사업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인정받은 다음에 예외적으로 시간정액 운임제로 요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 로이쿠도 그렇고 여기에 분명히 다 기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 되신 건지를 좀 모르겠단 말이죠. 왜냐하면 뭐 관광택시 모집이 있어서 뭐 회사가 지원을 했든 해서 되신 거라면 아까 빵택시 같은 경우에도 그 회사가 선정이 되면 뭐 그분도 빵택시를 다시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찾아봤는데 일단 원하는 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시민 입장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도 안 나오면 관련 조례도 안 나오고 뭐 운영 지침이라든지 뭐 공고라든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솔직히 뭐 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게 있는데요. 바로 이제 빵택시 기사님께서 과거에도 뭔가 좀 이 매출을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4년에 뭐 대전 뷰티택시라는 게 있었는데요. 뭐 택시에서 메이크업을 시켜주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님을 보니까 안성우 기사님이거든요. 그 빵택시 기사님하고 이제 동일 인물 보이죠? 그 빵택시를 기획하기 위해서도 뭐 여행 가이드 관련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결과물이 약간 지금 자초돼서 조금 상심이 크실 텐데 어쨌든 간에 이 과거의 뷰티택시 같은 경우에도 뭐 안전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운영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관련 기사인데요. 뭐 일단은 이제 카카오 쪽에서 좀 제재를 한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카카오 아니면 택시를 부를 수가 없는 시대니까 어쨌든 기사님의 상황이 안타깝기는 한데 이제 택시로 그런 투어를 운영하는 건 아무래도 지금은 좀 어렵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대전시에서도 이 기사님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이제 로이쿠 관광택시도 있지만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협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 택시기사님께서 빵택시를 이제 빵투어로 변경해서 재영업 중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행 상품으로 이제 좀 눈을 돌리신 거죠. 그리고 약간 이 논란이 과거 타다를 좀 떠올리게 했는데요. 이 타다 논란 자체가 택시와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뭐 이렇게 택시 면허가 없는 렌터카가 운송까지 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시끄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 또한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합니다. 지금 현행 법에 의하면 우리가 자가용이 있는 상태로 돈을 받고 이제 누구를 운송하면 영해 운송법을 이제 위반하게 되는데 이제 택시 기사님이라고 하더라도 미터기 외에 즉 지자체에 신고된 요금 외에 요금을 받는 건 이제 위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택시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승객을 운송하는 데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뭐 투어의 성격이 강한 것도 있으니까 뭐 여행 상품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전이 워낙 빵이 유명하고 빵의 도시가 되다 보니 뭐 이런 해프닝도 생겼네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